예, 안녕하세요. 종가지원입니다. 예,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? 예,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, 저녁 밥 먹기 전에, 내일 장 한번 예상은 아니고, 예, 내일 장 준비해보고, 종목들 한번 둘러보고,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있었고, 예, 또 차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, 예, 준비해야 될지, 뭐 그런 시간 간략하게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장부터 일단 우선 보시면은 코스닥은 뭐 지난주 계속 언급드렸듯이 기준선 윗구간에 올라갔죠. 윗구간에 올라갔고 금요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좀 문제점이 있죠.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 시장의 어떤 반등의 어떤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올라갔고 크게 항상 계속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죠. 두 가지.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상황, 특히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.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태. 특히 미국이죠. 미국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제 뭐 일본도 이제 쫓아오려고 하는 국면에 있고,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수많은 금융 정책들을 통해서 반등을 혹은 하락을 멈추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가 관련 내용이죠. 특히 이제 지난주 마지막 그 목금을 기점으로 유가가 급반등에 성공을 했던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사우디와 이제 트럼프의 이 유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키를 가진 트럼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. 그러한 뉴스들로 움직였습니다. 움직였고 이 두 가지 큰 축, 이 악재를 가진 이 두 가지 코로나와 이 유가가 해결되는 시점이 건전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인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죠. 해결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첫 번째 조건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주말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. 일단 그 뉴스 한번 봅시다. 제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놨네.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뉴스는 이거죠. 오펙 회의가 연기됐죠. 원래 월요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월요일 미선물이 스타트를 해봐야 알겠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고 거기다가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이 금요일날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월요일날 장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예,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뉴스인 거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그냥 요거만 보면은 미국의 이제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. 3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. 30만 명이 돌파했고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이 악재 시장에서 지금 우리의 이 큰 하락과 이 큰 변동성을 이끌고 있는 이 첫 번째가 또 주말에 악재가 나왔고 두 번째로 유가 관련된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난주 하반을 그 지난주 목금을 이끌었던 이 뉴스가 다시 악재로 돌변을 하면서 월요일날 일단 상당히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준선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보고 코스피는 결국은 이 기준선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가 무색하게 결국은 여기 저점을 다시 깨뜨리면은 하락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.
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러했고 주말에는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다. 그래서 금요일날 인버스를 베팅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했던 첫 번째 가장 큰 게 유가 관련된 소식인데 호재성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버스가 크게 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인버스는 좋을 것 같아요. 예,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큰 두 가지 소식으로 전체 시장은 좋을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은 또 다시 또 돌아가서 또 배렴 주죠. 예, 또 돌아가서 배렴 주고 한동안 지난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했던 그 키트주, 예, 키트주를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그 다음으로 마스크, 다시 또 돌아오는 마스크죠. 마스크는 호재들이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. 호재들이 좀 많이 쏟아졌고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게 반응할 걸로 봅니다.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. 그 마스크 관련된 내용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거죠. 전 세계 마스크 전쟁이 시작됐다. 기존에 우리가 폐렴 관련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테마였던 마스크.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확산 국면에 가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마스크 대장으로 알고 있는 웰크론, 그 다음에 지금 2차 후발에는 계속 얘가 강해요. 차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후발에서 강한 KM, 일단 요 두 가지 외에도 뭐 모나리자 뭐 여러 가지 있죠. 예, 그런 애들이 좀 강한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상생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애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출을 계속해서 내고 뉴스가 나와주는 공시를 내주는 그런 키트 종목, 그 다음에 미국 FDA 관련된 종목, 그런 종목들로 몰리고 어떤 것들은 탈락하고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봅니다. 기존에 시젠, 랩지노믹스, EDC 이 세 개가 가장 강했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또 추가로 주목하고 있는 건 오상자이엘 해서 요 네 가지 종목 요 정도 안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첫 번째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이오 제약주들 뭐 이것들은 돌아가면서 또 계속 움직이기 쉽습니다. 기존에 잘 움직였던 뭐 SV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아니면은 파미셀 이 공부 좀 하셔야 되죠. 이거는 저도 공부는 많이 안 해서 정확하게 어떤 약이고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나옵니다. 뭐 파미셀 그나마 차트가 살아있는 애에서 봐야 돼요. 방금 SV 인베스트먼트나 파미셀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KM 제약 얘는 이제 살아나는 지점이라서 차트상으로는 그림이 좋진 않고 금요일날 상한가 갔던 강한 힘이 있는 거고 셀트리온 애들도 뭐 여전히 볼린저 밴드 윗구간이 있으니까 그럼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좀 큰 베팅을 하기에 좀 좋은 놈이죠. 그 다음 또 명문제약 뭐 신규로 나온 애들 그 다음에 원래 강했던 신풍제약 뭐 여러가지 많죠. 이런 애들이 주력으로 움직이고 키트 관련주들 그 다음에 마스크주 뭐 요정도로 크게 압축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존에 그 목금에 좋았던 석유 관련주들은 조금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고 또 다시 또 화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재로 해석이 되더라도 악재로 반영을 하고 또 바로 또 기대감에 다시 상승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큰 변동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우리는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안에서 슈팅 좋은 애들 매매하면 되고 그 다음 추가로 이제 그 정치 관련주가 있죠. 정치 관련주가 2차 시세가 나왔어요. 금요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그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남선 알미늄이 요 1차 시세가 나오고 2차 시세가 나오고 3차 시세가 나오고 꺾였다가 지금 4차까지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. 이제 총선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이제 뭐 다음 주죠. 또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면 이제 총선이
있으니까 총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, 지난번에 그 톡방에서도 누가 한번 다뤄달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룰 시점이 지나버렸어요. 워낙 이제 다른 이슈들로 총선 이슈가 묻혀서, 원래라면 요 구간에서 3월달 구간에서 좀 상당한 슈팅이 나오거나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됐는데,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꺾이고 별 반응이 없다가 급하게 좀 최근에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들을 지금 다시 또 총선 때까지 모아간다라든가 아니면 새로 접근하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 무리가 있고, 총선 이후에 총선이 끝나고 이제 이게 반짝하고 말 거예요. 말고 나서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나서 대선 관련주들로 다시 압축해서 바라볼 시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우선은 이낙연 관련주, 그 다음에 황교안 관련주, 이 두 가지 말고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. 그 두 가지도 보유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슈팅 안에서 기준봉 잡고 분봉상 기준봉 잡고 접근하는 것이 낫다. 그 정도 측면으로만 확인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. 우리가 테마주들을 많이 하고, 저도 정치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지만,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에서 형성되는 테마들 중에 가장 뜬구름 잡는 테마가 정치 테마기도 합니다. 가장 뜬구름 잡는 테마기도 하지만 가장 또 강력한 시세를 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부분,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, 수급 쏠림 형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 테마주를 주로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,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.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가서 뭐 여기서 더 승부를 보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, 단기적인 그림 안에서만 짧게 좀 대응하시고 거기다 소액으로 좀 대응하시고, 그렇게 일단 총선은 넘어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,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그 외에 조금 아까 한 가지 제가 더 다루려고 했던 소식이 그게 있죠. 굉장히 강력한 저는 뉴스라고 보는데, 요 뉴스죠. 워렌 버핏이 델타항공의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. 주식만 50억 달러 평가손 추정. 항공사 주식만.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. 뭐 가치 투자자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이 델타항공 지분은 얼마 전에 샀어요.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이거 사서 막 보시면 이런 뉴스가 있죠. 항공 신저가 대한항공의 500억 개미들 버핏 따라잡기. 버핏이 항공주가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매수를 했습니다. 매수를 하니까 개미들이 역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샀죠. 샀는데 그 산지 얼마 안 되고 한 달 됐나? 한 달 만에 손절쳤어요. 워렌 버핏이. 그 말은 가치주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본 거죠. 어떤 일이 있어도 손절하는 경우는 주식의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 사람은 손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시사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악재 중에 이 악재도 좀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 싶습니다. 특히 대한민국에 또 항공주들이 있죠. 거기다가 뭐 아시아나 또한 그 HDC 현대에서 무기한 연기를 했죠. 그때 인수하기로 했던 걸 무기한 연기를 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하셔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자주 시장은 일단 원료로 매우 좋지 않게 본다. 거기다 다음 주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어요. 삼성전자 실적 그 발표도 있고, 화요일인가 뭐 수요일인가 잡혀 있는 걸로 본 것 같고, 4월 7일인가 본 것 같고, 또 목요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죠. 그런 것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차주 일단 월요일 스타트는 안 좋을 것이고, 이후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는 매우 중요한데,
지금 현재 그림으로서는 기대할 거는 유가 부분. 하루 연기됐지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, 그게 매우 중요하고,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보유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. 예, 짧게 봤지만 별로 볼만한 종목들이 없고 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만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예,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일 또 매매하고 또 추가로 다른 내용들 한번 짚어보고 또 자주 월요일 또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